자, 어제까지 최민희는 나는 딸이 결혼하는지 몰랐어요. 김세희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전날에 딸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이렇게 거짓말했잖아요. 딸 결혼식 날짜 몰랐다고. 근데 본인이 직접 딸의 결혼식을 예약해줬습니다. 본인 아이디로.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그래놓고 어느 누구한테 또 이 화환 같은 거 가져와라 연락 안 했다 그랬는데 지금 김장겸 의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확인해서 방통위에 딸 화환 요청했다. 뭐 솔직히 안 해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안 해도 어차피 가져와요. 방통위 화환 가져오라고 전화 안 해도 갖다 바치는데 태훈이가 좀 불안했나 보지. 이 저인망으로 다 끌어먹어야 되니까 다 전화 때렸나 보지. 김장겸 의원이 김영관 방송미디어통신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향해 지금 최민희 위원장 혼사에 방통위 화환이 왔다 하며 보낸 사람 이름은 빠졌는데 이거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방통위 화환은 최민희 결혼식에 도착을 했어. 근데 사람 이름이 빠졌어. 왜? 방통위원장인 이진숙이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 이름을 빼고 줬겠죠 아마. 그 직무대리가 통상적인 관리에 따라 방통위 명의로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 김 의원은 최민희 의원실에서 화환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이진숙 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다. 최 위원장 딸의 혼사가 있는데 화환 보내시죠. 이랬더니 이진숙 위원장이 나하고 최민희 관계가 안 좋은데 꼭 보내야 하나. 그랬더니 최민희 의원실에서 보내달라 연락이 직접 왔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뭐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잘리니까 보내지 마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진숙 위원장 이름만 빼고 보내기로 했다. 즉 최민희 의원실에서 화환 보내달라고 요청한 증인이 나타난 거죠. 이 김장겸 의원은 앞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양자역학 공부한다고 해명하고는 뒤로는 의원실에서 엉뚱한 짓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김 직무대는 의원실에서 연락 왔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연락이 왔건 안 왔건 모르겠을 거. 이게 중요하다니까 사실은. 연락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연락이 왔건 안 왔건 알아서 기겠다는 얘기잖아요. 알아서 기겠다는 얘기. 최 위원장이니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경우는 늘 보내고 있다. 내 결혼식 때 보냈습니까? 방통위에서 내 결혼식 때 보냈어? 최 위원장이니까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최민이라는 방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직책을 보고 보낸 거 아닙니까? 방통위는. 다른 경우는 늘 보내고 있다. 다른 경우 누구? 일반인 결혼식 때 보내? 권력 감투에다가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민희는 청첩장 보낼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알려지면 갖다 바쳐요. 화환만 갖다 바쳤겠냐고. 지금 핵심은 뭐냐? 화환 얘기할 게 없이 최민희 딸 누구로부터 얼마 받았는지 까고 그거를 국고로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지금 국힘이 자꾸 꽃으로 가고 있는데 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특히 난 이게 이 민간 기업들 SKT나 이런데 얼마를 먹였을지 모르잖아요. 억 단위 들어갈 수 있어. 억 단위. 예전에 노무현 딸 결혼식 때 동원 참치가 30억 줬다 그래가지고 뭐 김경재 총재가 뭐 고소하고 했었는데 그거 뭐 제대로 밝혀진 거 없습니다.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는 나는 관계없다 떠들지 말고 딸한테 그거 다 적지 않습니까? 얼마 어떻게 받았는지 공개. 근데 또 그리고 또 거짓말로 공개하려나? 거짓말로? 그러면 도리 없죠. 그럼 이거는 뇌물로 수사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건 뇌물로. 이런 짓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젊은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만세 부른다? 그러니까 2030의 70% 이상이 이재명 혐오하잖아요, 지금. 40, 50 개돼지들만 지지하고 있지. 2030은 이재명 아예 학을 띠잖아. 저런 인간이 대통령 되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최민희는 또 오늘 MBC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는데 아니 MBC가 뭐 하는 데입니까? MBC가 이재명 시다발이 하는 매체인데 그 MBC가 뭘 크게 잘못했다고 까는데 MBC의 그 언론 그 보도 있나요? MBC 내가 안 잡았나? 다시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MBC가 그럼 정말 이 최민희를 형편없이 깠냐?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MBC에서 그냥 법사위하고 방통위의 그 난장판된 국회의원 그 상황을 그냥 보도했을 뿐이야. 그거 우리 지금 내가 그거다 올려놨는데 우리 그 미디어치 진실 카페에다가 최민희만 깐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깠어. 다 같이 망언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걸 갖고 이제 MBC랑 싸운다고 설치고 있는데 여기까지 최민희 거. 국힘 언론 탄압 사과해야 최민희 묻지도 못하나. 물은 게 아니잖아. 물은 게 아니잖아. 최민희는 방통위 상임위원장으로서 MBC를 감사할 권리를 가진 위원장인데 MBC 보도본부장 앞에서 그 MBC 보도에 최민희가 나와요. 최민희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 어쨌든 최민희는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 보도를 했다는 거야, 자기를.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MBC 본부장한테 너 왜 이따위로 보도했어? 이러니까 MBC 본부장은 보도 본부장이 개별 언론 기사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MBC 사장이었으면 괜찮아요. 사장이었으면. 근데 보도 본부장은 모든 보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MBC에 대한 직접 협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도 본부장이 난 답변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너 나한테 덤벼? 회장 나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묻지만 한 게 아니잖아. 묻지도 못하나가 아니라 묻기만 한 게 아니잖아. 물어도 안 되고 당연히 물어도 안 되고 물어도 안 되는데 묻지만 한 게 아니잖아.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 이런 인간이 민원연이라고 뭐 90년대부터 언론개혁 운동을 했다? 이게 언론개혁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언론개혁은 지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걸 언론개혁이라 얘기하는 거야. 지들 장악하는 거는. 최수진 원내수석 부대변인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피감기관의 위력을 행사한 갑질 행위에다가 공영방송을 상대로 불리한 보도 불만을 표하며 보도 책임자를 내쫓은 것은 언론 탄압. 이 최민희의 이게 가관인데 보도에 언급된 내가 입장을 밝히고 문제인식을 전달한 게 왜 문제인식을 전달하면 안 되지. 문제인식을 전달하려고 했으면은 사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언론 중재를 이용해야지. 감사하는 그 위원장 지위에서 너 왜 나한테 기분 나쁜 보도했어? 이거는 명백한 침해와 협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MBC 임원은 부적절하죠. 부적절하자 했더니 너 나가 꺼져. 필요 없어 퇴장. 와 아직도 지가 잘못한지를 모른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안 돼. 개돼지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그냥 돌격 앞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국 사회가 끝장이 난 겁니다. 이게. 친국민의힘 극 편파 보도를 해도 비공개 국회 편파적이 아니냐 묻지 마세요. 아니 MBC가 국민의힘을 찬양하는 보도를 한 거 본 적 있어요? 친국민의힘? 그러니까 MBC가 국민의힘을 찬양하는 보도를 한 적 있어? MBC에서 국힘을 많이 깎겠지. 많이 깎겠지 MBC에서. 그럼 아마 MBC 그 사람들이 너 나오면은 국힘당 애들도 막 항의했나 보지. 근데 마찬가지죠. MBC 그 보도본부장은 그때도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해당 보도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만 답변할 수 있어. 사장은 상관없어. 왜 사장은 기본적으로 이 보도에 간섭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사장이 그냥 이 이야기 듣고 하면 돼요. 근데 보도본부장은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예전에도 KBS의 고대영 사장하고 보도본부장이 나왔는데 그때도 민주당이야. 민주당에서 난리 쳐가지고 보도본부장이 답변하려고 했더니 사장이 답변하시면 안 됐다고. 그 고대영 사장이 맞는 얘기예요. 보도본부장은 답변하면 안 돼. 사장 자기는 답변할 수 있는데 이거 기본 상식인데 언론운동 40년 했다는 인간이 이런 기본 상식을 깨고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패널 현장. 국민의힘 최민희 직권남용 경찰 고발 예고하며 독재의 상징적. 근데 경찰 고발을 MBC 건이 문제가 아니라 축의금 뇌물건으로 고발해. 축의금 뇌물건으로. 국정감사 잘 봐주겠다며 받아먹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정현 홍보수석 사례가 있잖아요. 이정현 홍보수석이 박근혜 때 세월호 사건 때 KBS에 전화해서 딴 얘기한 것도 아니야. 딴 얘기한 것도 아니고 KBS가 해경을 엄청 까니까
이정현 수석이 왜 이렇게 해경을 까냐. 해경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기가 떨어지지 않냐. 그 녹취는 다 공개가 됐죠. 공개됐는데 이정현 수석의 스타일도 그렇고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이 처한 상황도 그렇고 KBS 무슨 보도국장하고 통화하는데 홍보수석이 사정을 해요. 사정을 해. 너 왜 이따위로 보도했어? 최민희처럼 너 죽고 싶어? 이게 아니라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 녹취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때 이정현 수석을 엄청 비판했어. 저 따위로 얘기할 바를 전화 뭐하러 했냐. 전화하려면 딱딱 짚어가지고 너희 보도 틀렸다 얘기하던지, 그게 아니면 전화하지 말고 성명 발표하던지 해야지. 전화해가지고 거의 울고불고 사정을 해요. KBS가 얼마나 우습게 받겠어, 박근혜 정권을. 그러니까 탄핵 때 KBS, MBC 마음 놓고 거짓 보도한 거지. 근데 그렇게 전화통 붙잡고 구걸하고 사정했던 이정현 수석이 벌금 100만 원 받았습니다. 아마 1심 때는 징역형 나왔을 거야, 1심 때는. 왜? 방송법에 이 방송자유 침해거든. 그러니까 이 방송 뉴스에 대해서 외부 권력기관이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치면은 이게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첫 나온 게 이정현 수석입니다. 근데 최 위원장은 훨씬 더 중요하지, 훨씬 더 중요하지. 왜? 직접 국정감사를 하는 그 권력기관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면전에서 협박을 했잖아요. 이정현 수석은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상 홍보수석 타이틀 떼고 그냥 인간적으로 막 사정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무슨 청와대 회의 때나 한 게 아니잖아. 훨씬 심각하지. 이건 뭐 예를 들면 최민희 위원장은 이건 뭐 구속감이지, 구속감. 응? 박정훈 의원은 본인 생각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친화적인 보도를 해왔던 MBC까지 이렇게 한다는 독재의 상징이다. 아니, MBC가 친 이재명, 친 민주당이지 무슨 MBC가 무슨 친 국힘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한테 여왕처럼 받들어 모셔주지 않으면은 난 MBC도 치겠다. 거의 독재에 그냥 권력에 취한 거죠, 권력에 취한 거. 최민희는 이 MBC 문제보다는 축의금을 빨리 반환시키는 게 그게 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